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네. 앞으로 3주 동안 수도권에는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시행되는 건데요. 이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4,400만 병분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격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요. 2단계로 격상된 지 2주 만에, 그리고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한 지 1주 만입니다. 네. 비수도권도 1.5단계 격상 일주일 만에 2단계로 강화됐습니다. 거리두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주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요. 4,000명을 넘어섰고 또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예. 수도권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20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방역 당국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에 진력하고 노력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하지 않은 가운데 600명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현 상황에서 의료 체계의 과부하를 당장 우려하고 있고 이에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리두기 조정 또 격상의 효과가 빨리 곧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네, 병상 부족 우려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신규 확진자 수는 비슷하게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었는데요. 네. 이 평일이었는데도 검사 건수가 11,000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 검사 건수가요. 평일에는 25,000에서 4만 건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15,000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7일은 주말 검사 건수보다도 훨씬 더 작게 나온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인 이 양성률이 5%에 육박했습니다. 예. 누적 양성률이 1.2%인데 이거에 거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예. 그만큼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26%에 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방역 당국은요. 다음 주에는 하루 900명이 넘게 확진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 상황으로 현재의 유행은 일시적, 지역적이 아닌 지속적,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여러 전문가 그룹의 수학적 모델링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갈수록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4,400만 명분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애초 계획했던 3,000만 명분보다는 더 많은 수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다국적 제약사 4곳에서 3,400만 명분, 그리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1,000만 명분, 모두 4,4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죠. 네. 앞서서 밝혔던 계획이 3,000만 명이었는데 3,000만 명분 이상을 확보한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이것을 많다,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예. 이 집단 면역은 인구의 60%가 이 면역력을 가져야지 형성됩니다. 그런데 모더나 화이자는 이 3상 임상 결과에서 고령자에서도 효과가 90% 이상 나왔다고 밝힌 바 있고, 예.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이것보다 좀 더 낮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 대규모 접종을 했을 때 이 효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효과에 따라서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계획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접종을 받게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요, 인구 대비 백신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나요?
네, 가장 많이 확보한 데가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의 경우 이 인구수의 무려 10배나 달하는 백신 이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인구수의 10배요. 네, 다른 나라들도 뭐 인구 대비 한 2배에서 10배까지 구매한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여러 종류를 구매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 접종하기 위한 이 전략인데요. 이 때문에 각국의 백신을 인구수 이상으로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영국은 세계 최초로 이제 8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접종 시기도 궁금해지는데 언제쯤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은 현지 시각 8일에 이 접종을 시작을 하는데요. 세계 최초이고요. 네. 또 미국도 이 오는 10일에 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 날 24시간 이내에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그 외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올해 말에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면 우리나라는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이 백신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접종 시기는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백신은 선구매를 해서 또 들여오는데 이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가운데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게다가 저온 유통 체계를 통해서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정부는 어떤 백신도 아직 효과가 완벽하게는 입증되지 않은 만큼 예. 해외 부작용 사례 등을 검토를 해서 접종 시기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구매는 상반기에 그리고 접종은 하반기 정도에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일단 정부는 질병관리청에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세부 접종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오늘 글로벌 제약사 4곳의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오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라는 소식 알아봤는데요. 이 안전성이 확인되고 또 효능이 검증될 때까지 방역 수칙을 계속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네, 최소라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